누군가를 지키려면 누군가를 밀어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랑인지부터 묻고 싶었습니다. 박성재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밤의 공기는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박성재는 술잔을 굴리지도 않고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늘 웃음이 먼저였는데 그날만큼은 침묵이 먼저였고요. 박성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넌 왜 지은호를 울리고 그 다음에 결혼 얘기를 꺼냈니? 이유가 있으면 차라리 말해라. 이지혁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은 말 못한다. 그 말이 칼날처럼 차가워서 박성재의 눈빛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내 말 대신 내가 해줄게. 그 결혼 내 마음의 대답이 아니야. 그날 저녁 이지혁의 집에는 어색한 기류가 돌았습니다. 김다정은 밥상을 차려놓고 젓가락을 모으면서도 눈길이 자꾸 큰아들 얼굴로 가더라고요. 이상철은 등받이에 곧게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잔소리가 먼저였는데요. 이번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지혁이 입을 뗐습니다. 저 보아와 만나고 있습니다. 양가 어른들께도 말씀드렸고요. 말끝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이수빈이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오빠,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야? 상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오빠 마음이 먼저 아닌가? 이주환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형, 진심이면 우리가 응원할 거고 아니면 잠깐 멈춰도 됩니다. 이상철은 마지막에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사람 길은 마음이 앞서야 안전하다. 책임감은 두 번째고. 식탁 분위기는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조옥래는 반찬을 옮겨 담으며 밥부터 뜨자고 했는데요. 그 말조차 모두의 목에 걸렸습니다. 김장수는 말없이 물을 따랐고요. 이지혁은 가족의 시선에서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셔츠 단추를 하나씩 느리게 풀었습니다. 그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눈을 감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늘건설 쪽 실무였습니다. 상견례 일정 확정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동석 여부도 회신해 주시고요. 목소리는 예의 바른데 내용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렇게 대답했는데요. 통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시간 지은호는 카페 구석에서 견본 타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맡긴 새 인테리어 제안서 때문이었는데요.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선배, 정말 결혼해요? 오수정이 물었을 때 지은호는 대답 대신 미소를 흉내냈습니다. 축하해, 줘야지 뭐. 그런데 축하라는 단어는 입술에서 나온 뒤 바로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정순이가 밤늦게 들어오는 딸을 보고 물컵을 건넸습니다. 너는 내가 행복해지는 쪽을 먼저 생각해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알 수 없는 골목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추천한 걸로. 농담을 건넸지만 농담을 받는 얼굴은 웃지 않았습니다. 유리잔에 얼음이 떠내려가듯 지은호의 표정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된다. 그 한마디가 허락처럼 들렸는지 지은호의 눈빛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나한테 관심 없다면 그냥 없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요. 안 맞는다고까지 말한 건 좀 잔인했거든요. 박성재는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내 탓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무렵 이주환은 박영라의 전시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붓을 내려놓더니 사람은 숨길수록 채도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이주환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저도 언젠가는 널 숨기고 살려고요.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작품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앞세우면 공간이 산다. 공간이 살면 여론이 따라온다. 그는 박진석에게 밝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었는데요.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사람을 빛나게 쓰는 건 좋지. 다만 빛이 너무 커지면 우리 그림자가 짧아진다.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사실 경계였습니다. 며칠 뒤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하늘건설 직원들이 서류를 나눠줬고 상인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순이도 참석했는데요. 보상 안의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재입 전 보장은 어떻게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협의라고 답했습니다.
협의라는 말은 많은 걸 가리고 적은 걸 내어주는 단어였고요.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정순이에게만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거는 개별로 다시 얘기하시죠. 누구의 주선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정순이는 감으로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뛰고 있구나. 그날 밤 이상철이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아버지한테 솔직할 필요는 없어. 다만 내가 너 자신에게 솔직하긴 해야 한다. 담백한 말이었는데요. 더 잔소리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누굴 지키고 싶어서 제가 저를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지키는 사람부터 불행해진다. 짧은 대화였지만 뼈에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밤늦게 이지혁은 하늘건설 실무에게 문구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제 입점 협의가 아니라 보장으로요. 일정은 제가 맞추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상견례 변동 없이 언론 노출은 최소로. 이지혁이 알겠다고 답하자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그의 가슴 안이 소란스러워졌고요. 이걸 말해버리면 모든 게 뒤집어진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뒤집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인 밤. 카페 문을 내리려던 지은호 앞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얘기하자. 지은호는 잡혀있던 마음이 반사적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거의 힘으로 붙들었습니다. 이지혁이 어렵게 꺼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들을 내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문장인데요. 너무 많은 빈칸을 남겨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빈칸을 나한테도 맡겨뒀으면 어땠을까요? 이지혁은 그제야 제대로 흔들렸습니다. 맞아. 너를 지키려다가 너를 빼놓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 말은 늦었지만 거짓은 아니었고요. 지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다음엔 같이 합시다. 하지만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박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불청객이 아니었고 꼭 있어야 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둘을 번갈아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은 하나뿐이다. 지리혁, 내가 내 입으로 사실을 말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같이 결정하자. 그 순간 이지혁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는데요. 내려앉는 모양이 항복이라기보다 한류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재개발 실무 책임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복잡한 조항들 사이를 박성재가 먼저 헤치고 나갔습니다. 이 조항은 권고가 아니라 이행이어야 합니다. 보호구역 목록에 정순이 식당을 명시하고 권리금 승계를 문서로 박읍시다. 이지혁이 바로 받았습니다. 일정은 맞추겠습니다. 다만 내부 결제서에 하도급 전환 조건까지 기록하세요. 담당자가 난색을 보이자 지은호가 조용히 보탰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법조문보다 빠르고 느리거든요. 오늘 허공에 던진 말이 내일 생계가 됩니다. 세 사람의 말투가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문장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협의는 보장으로, 가능은 이행으로, 검토는 서면 통지로요. 회의실을 나왔을 때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애매한 색이었는데요. 묘하게 안심되는 색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편이다. 이지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편이면 좋겠습니다. 지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편으로 만들면 되죠. 그 소식이 집집마다 번졌습니다. 정순이는 간판을 쓰다듬으며 오늘도 연다고 말했고요. 지강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전단을 나눠 주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하겠습니다. 김다정은 장바구니에서 식빵을 꺼내 아침을 차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이상철은 운동화를 묶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일, 결국 마음으로 끝나는구나. 이수빈은 거울 앞에서 립을 고치다가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잘했음. 이주환은 박영하 시장 앞에서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채도가 좀 올랐죠?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요. 밤이 되어 조용해지자 이지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견례 일정 재조정 요청했습니다. 보아에게 보낸 것이었는데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마음이 정리되는 동안 내 마음도 확인해 볼게요. 무심한 문장처럼 보였지만 성숙한 결론을 미리 연습하는 사람의 문장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매듭을 묶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계산대를 지키고 있고 박진석은 호탕한 농담 뒤에 예리한 그림을 감추고 있습니다.
조홍회와 김장수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말하면서도 손주들의 표정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는 서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 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정 때문에 멈추고,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가속하고,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옆길을 택하겠죠. 다만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칼날이 아니라 약속의 문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약속이 내일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